그럼 만약에 부업을 뺐다고 했을 때 한참 부족합니다. 한참 부족하죠. 지금 세팅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제돈도 부족하고 현금 흐름이 마음 편하게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일단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블비님. 예. 본인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더블비입니다. 지금 현재 완성차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퇴근 후에는 부업으로 출장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업으로 지금 제가 출장 세차까지 하는 거 보고 정말 열심히 사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신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결혼하셨고 아기도 있잖아요. 예, 지금 첫째 있고 예. 둘째가 지금 뱃속에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출장 세차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출장 세차 진행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 예, 아르바이트로 좀 시작을 했다가 한 3개월 만에 좀 독립해가지고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직장인인데 본인 명의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현재는 이제 와이프 명의로 된 사업자로 돼 있고 좀 도와주고 있는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프분은 다른 직장은 안 다니고 이 사업을 하시고 지금 본인이 업무 끝나고 지금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사연으로 신청을 하셨나요? 우선 제가 고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빨고 앉은 빚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 과연 제가 이게 방향성이 잘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지금 깔고 앉았다고 하는 거는 아마 자가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재작년 11월 달에 이제 분양을 받고 작년 11월 달에 제가 입주를 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이 제 돈이 이제 들어가고 대출은 2억 3,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집에 투자된 돈이 한 3억 9천 정도인데 총 금액이 3억 9천만 원인 거죠? 분양가, 발코니 뭐 확장 비용 그리고 나머지 들어가는데 옵션들 집을 나주에 사셨어요, 그죠? 지금 직장이 여기가 지금 나주인 거죠? 직장은 광주입니다. 아, 직장 광주예요. 나주까지 어떻게 집을 사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집을 보던 시기가 결혼하고 난 뒤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집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집값이 그때 많이 올랐죠. 한창 상승기 때여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카페 같은데 보면은 다락거지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를 좀 알아보던 중에 그래도 신축이 실패가 없다. 근데 광주에다가 신축을 하자니 제가 평생 그 돈을 갚아갈 자신은 없었고 이제 나주에 좀 알아보니까 나주가 광주보다 신축 분양가가 더 싸니까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그러면 하셨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사기 전에 사실 제가 했던 거는 그냥 이제 주변 시세랑 얼만큼 올랐는지 정도 보고 그냥 부동산 돌아다녀 보고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행위는 그 전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걸로 사연은 적어져 왔거든요. 제가 본업만 했을 때는 지출이 훨씬 더 크고요. 그렇죠. 부업이랑 같이 했을 때는 그래도 돈을 조금 모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그런 그러니까 만약에 부업을 뺐다고 했을 때 한참 부족합니다. 한참 부족하죠. 그러니까 본업에서 지금 받는 월급 240, 50 되지 않나요? 예, 240에서 딱 50 정도 사이입니다. 그렇죠. 240, 50 되고 그러면 지출이 얼마이고 어떤 항목으로 나가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출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20 정도 나가고 뭐 거기에는 사실 와이프한테 그냥 생활하라고 준 돈이 한 110만 원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과금 뭐 전기세, 수도세, 뭐 가스비 이런 거, 관리비 그리고 애기 보험료 아니면 제가 차 운영하는 거 뭐 그런 비용들이 합산돼 가지고 320 정도가 나옵니다. 와이프분은 110만 원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저희가 먹는 음식비라든지 아니면 애기한테 들어가는 뭐 기저귀나 뭐 이런 애기 옷 사입히거나 약간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업만 했을 때는 마이너스 80만 원이어서 부업은 당연히 보너스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본업에서 가정의 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세팅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업도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돼야 되지만 개인도 가정도 현금 흐름이 월 현금 흐름이 돈이 남아야 돼요. 월 현금 흐름이 딱 맞거나 쪼달리거나 하면 사실 되게 불안한 삶의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월 현금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부자에 대한 방향성은 어떤 고민이신가요? 제가
사실 이것저것을 막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랑 맞는 거 하나를 좀 찾아가지고 가기 위해서 블로그라든지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출장 세차를 좀 더 키워본다든지 아니면 진짜 경매를 한다든지, 사실 2023년도에는 이거 중에 하나를 좀 제대로 된 거 하나 좀 잡아가지고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게 좀 하자.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행동인가, 그런 고민이 좀 생겨가지고. 부자가 되겠다고 뭐 언제 생각하셨어요? 한 1년 정도 됐고요. 1년. 예, 앞으로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월급쟁이로 좀 살아간다면 좀 불행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이들 경제 교육도 시켜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제가 부자 방향성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 지금 매입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더블비님이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겠어요. 세차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직 더블비님이 정잣돈도 부족하고 현금 흐름이 좀 마음 편하게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경매를 지금 바로 하려고 하면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다시 매각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되게 불안해. 하루하루 이게 팔리나? 가격을 더 낮춰야 되나? 그래서 그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도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새 차를 여기 나주 말고도 광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 더 확장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블로그가 좀 막강해야 돼요. 블로그를 가서 봤어요. 제가 봤을 때 정리가 아직 막 깔끔하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조금 더 공부하시고 글쓰기도 연습하시고 유료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이걸 계속 해갈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장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서 지금 몇 대 정도예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대략 80대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절반 40대 정도만 제가 관리하고 나머지 40대는 다른 분들이 관리해요. 이거 완전히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0대 중에서 본인이 직접 40대 관리하고 나머지 40대는 어쨌든 파트너십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 시스템보다 조금 더 괜찮은 시스템도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 보면 어디 가서 세차하지 않고 제 건물에 와서 이렇게 닦아주고 가는 곳으로 다, 요즘은 그렇게 다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태우고 다니더라고요. 봉고차에 한 명이나 아니면 두 명. 내 직원을 고용해서 이렇게 가는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처음에는 내가 닦는 것보다는 돈 갖고 오는 게 좀 적겠지만 이 시스템을 계산을 해서 뭐 100에서 200 사이로 또 만들고, 그게 또 됐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더 완전히 홍보만 하러 다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다른 세차가 여기서 하고 또 끝낸다고 하면 나는 뭔가 한 가지 서비스를 조금 더 해줘가지고 그것만 하면 기존 세차도 다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해서 광주도 세차를 힘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지금 배워야 될 거는 블로그하고 지금 마케팅을 배워서, 아니면 블로그 보고 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에 영업을 가서 저희가 이거 되면, 또 이거 하나 되면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곽티슈를 드리든 뭘 드리든 그렇게 해서 이걸 확 넓혀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민갑부 보시면 대표들은 보면 처음에는 발품을 많이 팔아서 신뢰를 얻어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상복합 내에서. 그렇게 해서 저는 하면 이걸로 500에서 한 1000만 원까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이걸 하면서 마케팅이나 이런 영어까지 갖춘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한 가지만 더 갖춘다고 하면 저는 다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조금 더 확장을 해보려고 지금 계속해서 작업은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지금의 상태는 이거는 오너십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약간 좀 소개로만 받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오너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사식으로.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차도 로고도 딱 만들어가지고 기계도 좀 좋은 걸로 해서 이거에서 조금 전문성을 갖추려고 해요. 왜냐면 이런 업체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 80대면 적지 않거든요. 나주에서 80대면 광주로 넘어가도 기존에 있는 업체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한다고 하면 저는 뭐 500에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직원 한 명만 잘 고용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이거를 다시 본인 걸로 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어떤 계기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에 월급 60만 원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거를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한 2개월쯤 지났나?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나와서 하면은 이거의 2배는 벌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나왔습니다. 그쵸. 방금 지금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본인은 직원으로 들어갔지만 2달 있으니까 들어가는 시스템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사장이 되었을 때 직원을 구했는데 직원이 사실 2달 정도면 거의 다 일 가르쳐 놓고 이제 써먹을 만하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반복되면 그 사업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화를 할 때 본인처럼 다시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업력을 더 확보해야 되고 내가 프리미엄 부분을 또 확보해서 직원이 나가서 혼자서 돈을 버는 것보다 그냥 여기 시스템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괜찮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안정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배신을 하지 않는 실버분들, 외국인 노동자분들, 그런 분들이 잘 대우해드리고 하면 그분들도 직장을 필요로 하고 하니까 그 세팅은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블비님이 원래 부자 방향으로 생각한 거하고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직접 노동하는 것보다도 이런 시스템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솔루션을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년, 3년 바로 경매 안 한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거를 먼저 좀 확보를 해두시면 어떨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마 더 좀 세상이 좀 달라 보이긴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공부도 하고, 왜냐면 내가 이거는 어쨌든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직 젊으니까요. 내가 노동으로 버는 수익 말고 이제는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으로 하나씩 세팅해 간다고 하면 그 몇 년 안에 조금 더 완벽하게 세팅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수입이 막 늘어갈 때 만약에 이 처음에 100, 200, 300, 막 500 늘려갈 때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또 더 100만 원 늘리는데 100만 원 늘리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애기들이 둘 있잖아요. 이제 애기 둘이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입을 막 이거 노동으로 채워서 무한정으로 늘리면 아빠는 일만 하고 가정은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부동산 공부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수익을 만들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고 자본 수익으로도,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월세나 여러 가지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공부나 이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출장 세차 분야를 좀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그런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렴한 거를 많이 하는 것보다 프리미엄으로 해서 더 잘해주는 거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막 2만 원, 3만 원, 4만 원 막 이런 거 늘리는 것보다 8만 원, 10만 원짜리를 해서 더 좀 서비스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면은 차 대수도 적게 닦으면서도 대당 남는 비용도 많잖아요. 예, 그 방향으로 좀 추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별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어쨌든 현금 흐름 만드시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게 현재 깔고 있는 집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파트 청약 분양권 전문가 우리 베니아님 모시고 면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고 앉은 빚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지 매매를 택하는 수요가 나오는데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저렇게 낮아버리면 대부분 전세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을 보유하면 안 되는 걸까요?